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1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지난주에 제가 그 경매에 대한 뭐 지식 동영상 그리고 금융 선진국 후진국 그거 올려드린다는데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렸고 요번 주 중에 제가 꼭 올리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뭐 그냥 말씀으로나 드려도 되는데 그래서 자료 좀 첨부해서 드리려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주 중에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아침에 지금 새벽인데요. 비가 살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출근하실 때 차량 모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신경 써주시고 나머지 분들도 즐겁게 행복한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차를 보면요. 일단 통계청 자료가 그 산업활동 동향지표가 매월 말일에 발표되잖아요.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금감원이라고 되어 있는지 금융위예요. 정확히는 금융위가 이제 보도로 나왔는데 금융위 금감원 할 거 없이 뭐 다 좀 반대 의견이었죠. 일단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종자본증권 이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 좀 해보고, 이게 과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시장 상황은 서울이 하락 거래가 이제 증가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세종은 입주 물량이 생기면서 좀 하방이 좀 거세고 있어요. 이것도 좀 세종시 분들은 조금 적정한 어떤 가격 조정이 되면 내 집 마련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제가 1년 반 동안은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매수 심리는 계속 하락 중. 우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린 어떤 시장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업동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 소비, 투자 세 분야인데 생산, 소비가 또 감소입니다. 감소해서 잠시 살아나는 것 같다가 또 힘 못 쓰고 중요한 건 이게 9월 달이잖아요. 추석이 꼈잖아요. 그럼에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설비 투자가 조금 정부에서 건설 쪽은 아닌데 다른 분야 쪽에 설비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OC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조금 받쳐줘가지고 투자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 올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동행순환 변동 순환 지수하고 선행순환 변동 지수인데 이게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여러분. 또 다음 달에도 보면 되겠죠. 내수가 이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산업지표. 보통 2, 3%씩 계속 증가해 왔거든요. 근데 올해 좀 확실히 틀립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선행종합지수하고 순환변동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98. 이거 좋은 건 아니거든요. 힘을 좀 못 쓰고 있다는 거고 이것도 그 선행지수 종합지수도 올라갔다가 또 꺾였어요. 이렇게 살짝. 이게 좀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또 여기도 100으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조금 내수에 정부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소비 내수 정체 둔화 현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주요 이제 증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 통계청에서 전 분야 중에서 주요 이제 증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도소매 이게 좀 저는 유의미한 것 같아요. 도소매가 계속 감소해요. 이게 제조업의 어떤 능률성이나 좀 성장성이 좀 정체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숙박 음식업이 이렇게 약간 마이너스가 자꾸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여가 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진다고 우리가 좀 유추할 수는 있겠죠. 부동산도 4분의 3분기도 마이너스고 7, 8, 9 이렇게 연속. 교육도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제일 또 저는 이게 그렇게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이게 이제 드디어 저성장 국면의 어떤 지표가 아닌가. 저성장이라도 우리가 뭐 성장이 후퇴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지가 되는 건데 물론 더 성장해야 뭐 경제에 돌려서 우리가 지금 성장 국면으로 모든 이론들이 돼 있어서 근데 여러분 뭐 일하시다가 막 돈 벌 때도 있지만 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줄기에서 볼 때 이게 오래 쉬면 안 되잖아요. 오래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지표들을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챙겨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월 대비 주요 증감 내용을 보시면 이 승용차하고 통신기 컴퓨터 이거는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9월 달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팔릴 거고, 승용차는 제가 볼 때 조금 올라온 게 새로운 좀 모델하고 가격이 좀 인하한 것들이 좀 시장에서 좀 힘을 쓰지 않았나 싶고, 가구가 감소를 했어요. 가구 감소했다는 얘기는 원래 이 냉장고, 가구 이런 것들이 이사가 많아지면 증가하잖아요. 그게 이제 감소했다는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준 내구 중에서 신발, 가방은 학교 개강을 하니까 당연히 늘어나는데, 의복, 오락, 취미, 경기용품 이런 게 좀 약해요. 이것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비내구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약품, 음식용품, 화장품, 서적, 문구, 연료인데 그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액 전체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 이게 이제 조금 저는 사실 이게 좀 조심해야겠다 좀 생각 들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3%예요. 그래서 조금 또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골든타임인데 정부나 당국자분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보여드리는 PC카드사 ABC 리포트죠. 이 리포트가 이제 8월께 이제 나왔어요. 8월 매출인데 8월달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8, 9월이 다른 평달에 비해서 좀 소비가 증가하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계속 매달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또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에서 이게 좀 제가 드린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이 마이너스 14%, 문화패시 마이너스 14%, 레저가 마이너스 5.8, 식음료가 마이너스 2.8, 교통이 또 마이너스 0.9라는 게 조금은, 교통은 원래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엔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전세대출 뭐 한도가 다 돼서, 보증 한도가 다 돼서 돈을 늘린다. 작년 말에 자본금 확충한다고 했고, 또 보증 한도도 90배로 늘렸는데 일반 기업 같으면 벌써 망한 겁니다. 이 국가에서 유지하는 건데. 그래서 했는데 금융위에서 이제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동을 일단 걸었어요. 계속 실사하고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주관사도 정해놨다가 스톱을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신종 자본증권인데 자본 확충을 위해서 완전 채권은 아니에요. 완전 채권은 아니고, 금융위가 일단 제동을 걸었는데,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필요하다면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말까지 1조 원을 확충하지 못하면 전세 반환 보증 발급 전면 중단이라고 보도가 떠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스톱을 해야죠.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세 보증이 안 들면 마치 집으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좀 프레임이 잡혀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보증이 안 되면 아무 데나 안 들어갈 거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보증이 안 되는 거는 싸게 내놓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전세 가격이 내려오는 효과가 있어요. 엄밀히 보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투자자 보호, 채권시장,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투자자. 서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부분이 말이 좀 묘합니다. 이거 깊이 들어가면 좀 시간이 가는데, 이 허그가 지금 대위변제금에 우리 세금으로 갚아주는 금액이 이렇게 2023년에 3조 5,540억이에요. 근데 올해도 지금 3조 가까이 됩니다. 벌써. 아직 두세 달 남았잖아요. 이제 2달 남았죠, 벌써. 그럼 아마 올해도 아마 4조 넘을 겁니다. 대위변제를 하고서 중요한 건 뭐냐? 회수를 못해요, 회수를. 회수가 못해가지고 쌓여가지고 이렇게 쌓인 게 채권 잔액이 4조 2천억이에요. 그래서 채권 회수율이요. 2019년도만 해도 58%였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전세 사기 문제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때요.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사기가 터지면서 이제 회수가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보증보험 한도를 50%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 없죠. 그걸 펌핑을 해가지고 주택 가격에 좀 상방 압력을 준 바람에 이게 우리 세금도 자꾸 손실나고, 사기꾼들이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쓴지도 모르겠고 회수는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줄어들 기미가 없어요. 전국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가 작년에 4만 5천 건이고 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손실은 확정된 거예요, 거의. 전세 사기를 키려는 사람들이 그 돈을 그대로 이따 돌려줄까요? 전혀 아니죠. 이 부분이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
고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우리 카페 회원님들한테 좀 죄송한데 활동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 문제가 재원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만약에 신종자본증권으로 7천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또 전세 사기 전세 보증금 올려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100% 지금 걸러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사고 터질 겁니까? 또 우리 세금 들어가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대출 제도, 특히 보증보험 제도, 은행은 앉아서 정부가 돈 다 대신 갚아주니까 은행 그냥 대출해주고 돈 벌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행도 그러면 책임을 지게 해야죠, 같이.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버는 건 은행이 벌고 손해는 나라가 보고 그 나라라는 게 우리 세금이에요. 이거 정말 나쁜 거죠.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코코본드라고 하죠. 코코본드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요 약자입니다. 요 요거 따가지고 코코본드라고 하는 건데요. 영문 약자요. 이게 채권의 한 종류인데 완벽한 채권은 아니에요. 뭐 하이브리드 채권이란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채권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채권을 회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구채긴 영구채인데 말만 영구채지.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 스위스 사례를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작년 1월 초에부터 나면서 막 UBS로 인수됐잖아요. 이때 인수 과정에서 코코본드를 전액 상각했어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발행한 이게 이제 신종자본증권인데 이게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에 나온 건데요. 은행이 이제 만약 망할 위기가 되면 주주들이 있잖아요. 주주는 정부가 혈세해서 회사를 살리는데 정리를 할 때 이 코코본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주는 손해를 보고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은행채를 산 채권자들은 원금과 이주를 다 회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채권자도 그러면 수익을 볼 땐 같이 보고 손해는 왜 안 지냐 이래서 같이 지는 구조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이 조건부 자본증권 코코본드예요. 여기에 이제 조건은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코코본드에서 예를 들면 보통 30년 단위로 끊는다고 하잖아요. 30년을 끄면은 5년 정도 뒤에 콜옵션 제도예요. 물론 안 갚아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5년 뒤에 일단 회수하는 형태로 해서 이어지는 거로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작년에 흥국생명이 흥국생명이 코코본드 콜옵션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안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콜옵션을 진행을 안 하면은 옵션 자체가 처음에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5%로 했다. 그러면 딱 콜옵션 5년 만기인데 콜옵션 때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는 거죠. 안 돌려주고 이자만 지급하다가 있던 건데 그럼 원금하고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그냥 이어가겠다 그러면 30년을 가야 되잖아요. 그때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 금리도 일반 금리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터졌을 때 상각하는 형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5%였다가 1년이 지났는데 5년 뒤에 행사를 안 하면요 7%가 됩니다. 2% 정도 업을 해요. 그 금리가 7%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1년이 지나도 돈을 못 갚으면 1%씩 올라가요. 매년.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5년 가면 10몇 %짜리 돼요. 그러면 이자 갚다가 기업 망합니다. 그런 자본을 지금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용등급이 국가가 이제 대주주다 보니까 등급이 AA예요. 그러니까 A가 두 개인 높은 AAA 다음이죠.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4.1%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이나 다른 기업체들에서 발행하는 또 신종자본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께 더 안전하니까 이걸 사겠죠. 그럼 이쪽에는 금리를 더 높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지금도 잘 소화가 안 되는데 금리를 높이면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여러 가지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이창용 총재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거죠, 이런 거. 충분히 자본도 없고 지금 자본금 5조에서 10조 확장한다 그랬는데 제대로 지금 안 됐고 예산이 지금 세수가 빵꾸나다 보니까 10조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지금 자본금이 잠식돼 있어요. 한 2조밖에 안 남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거의 망하는 기업인데 그 왜 그 무리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런 정책의 일환 속에서 허그를 또 7천억을 갖다가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이자를 5%를 주면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전세 보증보험료 수수료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전세 대출 이율은 또 작은데 좀 문제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손실 확정인데 우리 세금 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큽니다. 이거 그렇게 하고 자 시장 그러니까 그 문제가 큰 거를 과연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지켜보고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입니다. 저번 주에는 21일까지인가 제가 체크됐잖아요. 23일. 지금 약간 하락이 좀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이제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른 지역도 다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쭉 앞으로 어떻게 여기 보면 이제 특히 10월 이제 20일 이후로는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조금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 이제 확연하게 이제 좀 하락거래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부가 이걸 또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거 업그레이드 또 이렇게 부양하는 정책은 이제 당분간 쓸 수는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지수가 이렇게 또 내려왔습니다. 28일 기준 발표인데 오늘자에 제가 보니까 서울도 내려오고 인천은 좀 낮았다 그랬는데 인천도 지금 꺾였습니다. 이렇게 인천도 다시 꺾였어요. 꺾이고 수도권 뭐 전국 다 이렇게 좀 매수 심리가 다운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시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세종 다 또 연이어서 급락까지는 아니고요. 이번에 조금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음은 강남 4구 상황인데요. 강남 4구를 보면 다른 것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4구 매물 현황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따로 다른 지역은 따로 시간 내서 말씀드리고 서울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계속 매물 증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이 좀 있어서 매수 심리가 또 더 하락했습니다. 10 이하 수준으로 막 내려가고 그래서 조심하시고 지금 강남 보시면 이 오늘 날짜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119, 27, 111 좀 늘었습니다. 그래도 97인데 물론 이때 뭐 400, 500대 비하면 저거 한데 11월 거는 아직 그러니까 이게 10월 거래량인데 아직 27일 남았으니까 이것도 한 200건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다. 그런데 이 매물을 보겠습니다. 8,100건, 서초구는 7,000건. 여기랑 비교해 보세요. 200개, 300개가 거래되는데 지금 물건이 이렇게 많아요. 강동구가 그나마 좀 적죠? 강동구는 이 물건에 비하면 강남구의 거래에 똑같은데 물건은 반이니까 강동구가 좀 거래가 더 많은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도 물건이 많기 때문에 어느 집주인들은 집이 지금 집보러 안 온다고 막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신축 대단지 얼죽신이라고 하죠. 그거는 많이 찾아요. 뭐 부모 찬스를 쓰던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시던 또 뭐 사업이 잘 돼서 사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비율이 이제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하락 거래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초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꼭지를 찍었는지 거래가 거의 좀 바닥 수준이죠. 그럼에도 아직도 소유자들은 호가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언제까지? 근데 제가 볼 때 11월 넘어가면서 좀 꺾이지 않을까. 대선 또 미국의 대선 이게 마무리가 되면 어떤 경제 신호들이 좀 올 겁니다. 방향성이. 그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데 지금 이제 뭐 LTV 생애 최초 뭐 디딤돌 축소하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리 또 움직이시는 분 계실 텐데 그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꼭 그 7군데 이상 집을 막 꼭 사실 분들은 뭐 신혼부부라든지 자녀 때문에 7군데 이상 꼭 들리세요. 그러면 진짜 뭐 20억짜리면 5천에서 1억 싸게 사는 건 일도 아니고요. 또 5억, 10억짜리다 그래도 몇 천만 원씩은 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꼭 여러 군데 들리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네. 제가 이거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올렸는데요. 요즘 막 뭐 명태인가요? 명태 그분이 막 나라를 좀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많이 시끄럽죠. 시끄러운데 하여간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나라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게 육성으로 제가 올려드리려다가 그냥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의 힘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민들이 깨어있으면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들이 일부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사태를 막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5월의 노무현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이거 좀 올려봤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행복하시 바라고 조금 짧았지만 제가 좀 영상을 좀 조금씩은 자주 올려야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다려주신 분들 많은데 제가 좀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하고 여하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또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비가 오는데 좀 조심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한 주 보내시고 이제 벌써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한 해가 또 갑니다. 한 해가 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뭐 시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는 드릴까요? 이 대처하는 방법 말씀드린다는데 죄송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미리 정하시고 가격을 정하신 다음에 나는 이 정도 그렇죠. 소득이 절대 35% 40%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위험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그리고 3기 신도시 공급이 아마 시작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 멘탈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지금 심리가 다운되는 건 뭐예요? 비싸니까 안 사거나 못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일부 사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서울은 비쌉니다. 지방은 좀 다릅니다. 지방이나 광역시 분들은 이제는 조금 살살 타진해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 찾아보실 어떤 가격 수준이 조금 형성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조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기 신도시 물량하고 경매 물건 같은 거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만약에 뭐 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지금도 경매 물건이 되게 많거든요. 경매 물건은 많은데 경매 뭐 회사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투자자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영상 좀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